여러분, ICO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벼락부자의 꿈, 혹은 200억 달러 증발이라는 악몽일 겁니다. 2017년, 이 단어는 월스트리트부터 사이공의 길거리 카페까지 퍼져나간 마법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나 다음 구글의 엔젤 투자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꿈이 아닌 가장 무자비했던 투기 거품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블록체인의 신뢰라는 가치를 전 세계적인 카지노로 바꿔버린 디지털 골드러시, ICO 광풍의 비극이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비싼 교훈이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를 포함해 이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완전히 바꾸고 있는지 분석해봅니다. 니콜라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ICO 시대의 흥망성쇠, 그 첫 번째 이야기 꿈부터 시작합니다. ICO, 왜 터질 수밖에 없었나? 병목 현상 해소. ICO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 그것은 바로 전통 금융의 답답한 병목 현상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벤처 캐피털 VC에게 수개월 동안 굽신거려야 했고, 회사 지분 30에서 40%를 떼어줘야 했죠. 99%의 스타트업은 첫 달러를 보기도 전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더리움과 ERC20 토큰 표준의 탄생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운영되는 제품도 수익도 심지어 법인 등록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백서만 있으면 됐죠. 백서 몇 장과 그럴듯한 비전만으로 전 세계로부터 수백억 원을 단 몇 분 만에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분산형 AI, 투명한 공급망, 웹 3.0 소셜 네트워크, 최고의 아이디어가 이기는 평평한 세상이라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규제 없는 기술을 만났을 때 그것은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숫자로 보는 투기의 광기 ICO 매니아. ICO는 곧 기술이 아닌 최대한 빨리 부자가 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이 광기의 규모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2016년 ICO 모금액 9,630만 달러, 2017년 모금액 무려 40배 폭증하여 40억 달러 돌파, 2018년 상반기 5개월간 137억 달러가 추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테조스가 단 2주 만에 2억 3,200만 달러를 모았고, 이오스는 무려 1년 동안 ICO를 진행하며 41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프로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DJ 칼리드, 페리스 힐튼 같은 유명 인사들까지 코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백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오직 언제 상장해서 덤핑하지? 만 물었습니다. 노력 없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환상. 그것이 이 디지털 골드러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 뒤에는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가혹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쓰레기였다는 것이죠. 탐욕의 설계도, 81% 스캠의 충격적 진실. ICO의 잔혹함은 시대의 환상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토큰을 소유하면 미래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웹사이트와 이더리움 ERC20 토큰 코드 몇 줄, 30분도 안 걸리는 작업으로 전 세계 수백만 달러를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된 것은 무엇일까요? 인류를 구원할 AI 플러스 블록체인, 만물 통합 데이터 플랫폼 같은 모호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통계를 확인해보세요. ICO 분석기업 사티스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에서 2018년 ICO 프로젝트 중 무려 81%가 스캠, 즉 사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1%입니다. 나머지 19% 중에서도 어니스트 앤 영 보고서에 따르면 86%가 초기 ICO 가격보다 하락했습니다. 10개의 코인을 샀다면 8개는 사기, 1개는 손해였다는 뜻입니다. 탈중앙화의 이상은 창업자들의 손에 돈이 집중되고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들에게 전가되는 가장 무자비한 중앙 집중화로 끝났습니다. 이 중 일부는 금융범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초대형 사기극이었습니다. ICO의 죽음과 프로브 오브 유틸리티의 탄생. 2018년 말 파티는 끝났습니다. 규제 당국이 움직였고 미국 SEC는 대부분의 ICO를 불법 증권 발행으로 규정했습니다. ICO는 붐을 일으켰던 만큼이나 빠르게 소멸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신뢰였습니다. 중개자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블록체인의 본래 목표에 대한 신뢰가 깨졌죠. ICO의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탐욕이 지배할 때 기술은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블록체인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페어 속에서 이더리움, 체인링크처럼 진짜 건설에 집중했던 소수의 프로젝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치는 토큰을 찍어내는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틸리티를 창출하는 것에서 나와야 한다. 이 깨달음 속에서 ICO 모델의 완전한 대척점에 있는 새로운 철학, 바로 Proof of Utility, 즉 유틸리티 증명이 탄생했습니다. ICO가 미래의 제품을 약속하며 꿈을 파는 모델이었다면 Proof of Utility는 정반대입니다. 첫째, 제품과 실제 사용자 커뮤니티 구축에 집중합니다. 둘째, 토큰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셋째, 토큰은 곧바로 수수료, 상품 구매, 거버넌스 등 생태계 내에서 유틸리티를 가집니다. 넷째, 토큰의 가치는 실제 유틸리티에 대한 수요와 커뮤니티의 규모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축 후 증명 빌드 앤드 프루브 모델입니다. 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여 코인이 인정받도록 하는 길입니다. 미래 사례 연구, 파이 네트워크 POU의 실험. Proof of Utility 모델의 가장 크고 논쟁적인 사회적 실험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도 파이오니어로서 직접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2017년 ICO 프로젝트들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태우며 토큰을 펌핑할 때 파이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파이는 2019년 이후 ICO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토큰을 판매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오직 커뮤니티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천만에서 6천만 명의 유저를 유치했으며 1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KYC를 완료하고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여기에 클로즈드 메인넷이라는 핵심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는 토큰이 외부 거래소로 유출되기 전에 파이 생태계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파이 브라우저의 DEPS 수수료, 파이오니어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환,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프로브 유틸리티의 정의입니다. 파이는 투기적 가치를 가지기 전에 사용가치 유즈 밸류를 강제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의 사용자, 토큰 기여자, DAP 생태계를 먼저 구축하여 내부 경제로 뒷받침한 다음 비로소 외부 세계의 메인넷을 개방하겠다는 전략이죠. 이것은 ICO처럼 하룻밤에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닐지라도 가장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그리고 토큰이 실제 유틸리티를 나타낼 때 정부나 규제 당국으로부터 투기성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ICO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200억 달러짜리 역사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웹 3.0 세계에 발을 들이는 모두가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약속을 사지 마십시오. 행동에 투자하십시오. 백서를 믿지 마십시오. 실제 제품을 보십시오. 빠른 이익을 쫓지 마십시오.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ICO 거품은 터졌지만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틸리티, 실제 데이터, 실제 커뮤니티를 통해 가치가 재정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파이오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이 프로프 오브 유틸리티 모델이 암호화폐가 주류 경제에 편입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현재 파이 채굴 현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파이 네트워크의 여정에 대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니콜라스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